왜 식후에 유난히 졸릴까요? 왜 밤마다 갈증이 심해질까요? 왜 체중은 줄지 않는데 허리둘레만 늘어날까요? 30년 동안 당대사와 췌장대사를 연구해온 김도연 박사입니다. 수천 명의 시니어 분들을 만나며 느낀 건 한 가지였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복잡한 질병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췌장을 망가뜨리는 음식 5가지와 당뇨가 있다면 반드시 멈춰야 할 3가지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알고 나면 왜 평범한 하루 식단이 췌장을 지치게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바꾸면 당뇨와 암의 위험을 동시에 줄일 수 있는지 한눈에 이해되실 겁니다. 제가 현장에서 본 분들 중에는 본인이 건강하다고 믿으면서도 매일 췌장을 혹사시키는 습관을 반복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달콤한 음료 한 잔, 식후 과일 한 접시, 야식 한 끼. 이런 게 쌓이고 쌓이면 결국 우리 몸의 중심인 췌장이 지쳐버립니다. 비슷한 증상이나 고민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 작년 가을 62세의 이정화님이 제 연구실 상담 프로그램을 찾아오셨습니다. 평소 건강에는 자신 있다고 하셨지만 얼굴이 누렇게 변하고 소화가 안 되며 등이 뻐근하다고 하셨죠.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하셨지만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미 췌장 기능이 상당히 약해진 상태였던 겁니다. 이정화님은 하루도 빠짐없이 믹스커피 2잔, 점심 뒤 디저트 음료 1잔, 저녁엔 과일 주스를 마시는 습관이 있었어요. 달콤한 음료가 피로를 풀어준다고 믿으셨지만 그게 오히려 췌장을 지치게 만든 주범이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딱 2가지만 부탁드렸어요. 당장 음료를 물로 바꾸고 저녁 후 공복 시간을 지켜보시라고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 결과를 보고 저도 놀랐어요. 혈당이 놀라울 정도로 안정되었고 몸이 가벼워지고 숙면이 찾아왔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췌장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힘이 됩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상 속에서 췌장을 망가뜨리는 음식 5가지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달달한 음료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액상과당과 인공감미료는 췌장의 인슐린 분비를 과도하게 자극해요. 한국식품영양학회 자료에 따르면 액상과당 섭취량이 높은 사람은 췌장염 및 인슐린 저항성 발생 위험이 약 1.7배 높았다고 합니다. 제가 만난 59세 김영수님은 하루 3잔의 믹스커피를 마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혈당이 급상승하기 시작했죠. 음료를 끊자 2달 만에 당화혈색소가 1.5%나 떨어졌습니다. 당장 끊기 어렵다면 커피의 설탕을 절반으로 줄이고 무가당 차나 미지근한 물로 대체해보세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제로 음료도 안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인공감미료가 장 환경을 해칠 수 있으므로 주 2회 이하로 제한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은 하루에 달달한 음료 몇 잔 드시나요? 김밥과 정제 탄수화물도 큰 문제입니다. 하얀 쌀밥과 단무지, 맛살의 조합은 혈당을 급상승시켜 췌장에 과부하를 주거든요. 서울대 연구팀은 정제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이 췌장암 위험을 2.3배 높인다고 보고했습니다. 65세 이은자님은 매일 김밥을 점심으로 드셨는데 잡곡밥으로 바꾼 뒤 피로감이 줄고 식후 졸림이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김밥밥을 현미로 바꾸거나 밥 대신 계란지단이나 두부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식후 30분 이내 가벼운 산책을 하시면 급격한 혈당 상승을 완화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김밥을 얼마나 자주 드시나요?
튀김 음식은 지방분해 효소를 과도하게 소모해 췌장을 피로하게 만듭니다. 한국영양학회지 보고에 따르면 튀김 섭취가 잦은 사람은 췌장 기능 저하 위험이 1.9배 높았다고 해요. 60세 박성호님은 주 3회 치킨을 드시다가 구운 치킨으로 바꾼 후 복부 더부룩함이 확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에어프라이어로 구운 치킨, 수육, 찐 감자를 활용해 보세요. 기름은 재사용하지 말고 한 번만 사용해야 산화지방 독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튀긴 음식 대신 구운 음식 어떠세요? 가공육도 빼놓을 수 없는 주범이에요. 가공육은 지방과 소금, 첨가물이 결합된 형태로 췌장세포를 직접 자극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가공육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했을 정도죠. 67세 정태미님은 매일 아침 소시지를 드시다 중단 후 소화불량이 개선되었다고 해요. 삼겹살 대신 수육, 닭가슴살, 저지방 부위를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가공육 대신 직접 구운 고기로 단백질을 보충하세요. 여러분 냉장고에도 스팸이나 소시지가 자주 있나요? 마지막으로 과도한 지방 음식입니다. 아보카도나 땅콩처럼 좋은 지방이라도 췌장이 약하면 부담이 돼요. 미국 당뇨학회 보고에 따르면 지방 섭취량이 높은 식단은 인슐린 분비 효율을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58세 조은정님은 아보카도 샐러드를 매일 드시다 속이 더부룩하고 혈당이 상승했어요. 한 끼 지방량을 줄이고 견과류는 하루 한 줌, 그러니까 20g 이하로 제한하시는 게 좋습니다. 식물성이라도 기름 총량이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건강식으로 알고 매일 먹는 음식, 혹시 췌장을 괴롭히는 건 아닐까요? 이제는 이 음식들을 피하는 것만큼 중요한 생활 속 습관 관리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녁 후 4시간 공복이 정말 중요합니다. 췌장은 소화를 마친 뒤 휴식이 꼭 필요해요. 늦은 야식은 숙면을 방해하고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저녁은 7시 이전에 드시고 잠은 11시 이후로 조정해 보세요. 여러분은 저녁 식사 후 몇 시간 만에 주무시나요? 물 섭취 습관도 정말 중요해요. 수분은 췌장의 효소 생산을 돕고 혈당 농도를 완화합니다. 단맛이 있는 음료는 피하시고요. 아침 기상 직후 물 1컵, 식사 전후 반 컵씩 마셔보세요. 이게 정말 간단하지만 효과가 큽니다. 오늘 하루 물 몇 잔 드셨나요? 스트레스 조절도 빼놓을 수 없어요.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은 혈당을 올리고 인슐린 감수성을 떨어뜨립니다. 과도한 불안과 분노는 췌장의 회복을 방해하죠. 명상이나 산책, 취미 활동으로 긴장을 풀어주세요. 요즘 가장 스트레스 받는 일은 무엇인가요? 규칙적인 운동은 췌장 건강의 핵심입니다. 근육 활동은 인슐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만들어요. 식후 바로 격렬한 운동은 피하시고 식후 30분 후에 20분 걷기를 습관으로 만들어 보세요. 오늘 걷기 20분 실천해 보실래요? 정기 검진은 유일한 예방책입니다. 췌장은 증상이 거의 없어서 정기 검진이 정말 중요해요. 복부 초음파, 혈당, 당화혈색소 검사를 1년에 한 번 이상 받으세요. 검진일을 가족과 함께 정해두면 꾸준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올해 검진 받으셨나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며 꼭 실천해야 할 한 가지를 남깁니다. 오늘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달달한 음료, 정제 탄수화물, 튀김, 가공육, 그리고 과도한 지방. 이 5가지가 췌장을 가장 빠르게 지치게 만듭니다. 반대로 물을 마시고 공복 시간을 지키고 스트레스를 덜고 정기 검진을 받으면 췌장은 다시 회복할 힘을 얻습니다. 잘못된 식습관은 조용히 병을 키우지만 올바른 습관은 조용히 회복을 시작합니다. 이게 제가 30년 동안 현장에서 본 진실이에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실천은 이것입니다. 달달한 음료 대신 물 한 잔. 이 한 잔이 췌장을 살리고 혈당을 지키고 삶의 질을 바꿉니다. 정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췌장 건강을 되살리는 음식과 아침 루틴 5가지를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여러분의 췌장은 오늘도 묵묵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 수고에 물 한 잔으로 보답해 주세요. 여러분은 어떤 음료를 가장 자주 드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